안녕하세요. 핀맘의 금융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주식이나 ETF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친환경 테마로 수혜를 받고 있는 3인방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클린, 큐클린, PBW라는 건데요. 저도 이 중에 하나를 투자하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먼저 21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여러 가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친환경 정책에 지금 4조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조 달러면 계산이 잘 안 되시죠? 4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4,4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뭐 인프라, 환경,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타 부분에 이렇게 돈을 크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 정책으로 관련돼 있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게 됩니다.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당선이 됐을 때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이나 뭐 인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이제 이쪽 관련된 테마가 다시 각광받게 되는 거죠. 또 이 그 친환경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2035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대중교통에 전기차를 투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친환경 정책과 연계돼서 글로벌 친환경 정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굉장히 폭증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태양광 발전량이 5년 내에 2배 이상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뭐 100 초반대인데 이제 앞으로는 200 정도 가량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도 여기서 또 한 30% 정도 상향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풍력 발전도 5년 내에 60% 이상 증가된다고 하니까요.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발전량들도 폭증하면서 이런 추세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걸로 보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는 저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ETF는 단순하게 보자면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럼 ETF는 거래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가 주식처럼 마음껏 매수 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ETF는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주가 지수처럼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그냥 수익률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펀드지만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는 복잡하니 개별 종목이 뭐 50개가 묶여 있거나 100개가 묶여 있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과 다르게 개별 종목에는 투자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고 ETF를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한 8, 90% 정도는 개인들은 ETF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용 수수료 자체가 펀드는 거의 한 2에서 3% 정도를 떼가는데 주식은 거의 뭐 운용 수수료가 그냥 거래 수수료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ETF 운용 수수료를 보시면 0. 뭐 1도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게 간단하죠. 오늘 보실 ETF는 친환경 ETF이고요. 친환경 ETF 중에서 세 가지 대표 주자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이클랜의 특징을 짧게 보시면요. 다양한 국가에 넓은 범위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7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큐클랜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태양광 기업에 30%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 그리고 니오가 상위 비중을 투자하고 있어서 상위 비중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 투자하기에 조금 버겁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테슬라 플러스 친환경 테마를 투자하기에는 큐클랜도 괜찮다고 봅니다. PBW는 주로 미국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섹터별로 되게 고르게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테마로서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태양광이나 뭐 재생에너지류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친환경 인프라는
증권사에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 글로벌 장기로 보유하기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다들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 ETF는 좀 장기로 가져가는 걸 저도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클랜, PBW, 큐클랜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개월 수익률만 보셔도 굉장히 수익률이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좋은 편이고요. 3개월치만 봤을 때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죠. 그 중에 PBW가 보니까 작년 수익률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 수익률도 거의 50%, 60%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큐클랜도 거의 18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이클랜 같은 경우는 한 100% 초반대를 나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PBW나 큐클랜이 수익률 자체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네요. 보수는 거의 비슷한데 아이클랜이 0.5%를 주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PBW가 0.7% 제일 비싼데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이 정도면. ETF를 보실 때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전체 이용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운용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거래액, 그러니까 하루 볼륨 자체가 큰지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넷 에셋, 그러니까 운용 자산 자체가 4.7 4.7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율 따지면 거의 5조 원 정도 되니까 엄청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운용 자산이 어느 정도 커야 이게 매일매일 거래량이 충분해서 제가 팔고 싶을 때 제가 원하는 매도가에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운용 규모가 큰 걸 선택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ETF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수료율은 거의 대부분 뭐 1%도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1년치 운용 수익률을 보시면 12월에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게 확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1월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실현되면서 조금 운용사들이 좀 빼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보자면 연초 대비 거의 수익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좀 장기적인 친환경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수익률이 떨어진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이클랜은 지금 블랙락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최대 운용사죠. 그리고 시작한 지는 이제 2008년 했으니까 10년 이상 투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베테랑일 거라고 그냥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데일리 볼륨 자체도 거의 2천억, 거의 한 2,500억 정도 되니까 2,500억 원입니다. 2,500억 원 정도가 데일리로 거래되는 양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돼서 매도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클랜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7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 지금 10위권에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보통 한 5에서 6% 정도로 좀 고르게 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되는 주식은 자주자주 변경이 되니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자주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위로 투자하고 있는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의 기술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엔페이스라는 에너지 회사가 두 번째로 갖고 있는데 여기는 미국 태양광 2위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르디앙 에너지라는 곳이 뉴질랜드 전력 발전 회사이고요. 나머지 회사들도 보시면 뭐 솔라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 윈드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솔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친환경과 뭐 풍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10위권 내에 투자된 비중이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좋은 회사인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번 봤죠. 이거는 이제 수익률을 분석한 표인데요. 어, 연초부터 지금까지 리턴을 보시면
한 1% 정도 말씀드렸죠. 아까 연초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별로 없는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수익률 조정 기간인가 봐요. 장기적인 테마로 봤을 때는 친환경이 우상향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기는 잘 선택하셔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1년으로 보자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 3년으로 보자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수익률을 보자면 2.5배, 2.4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큐클랜입니다. 저는 사실 큐클랜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 규모를 보시면 거의 한 2조가 넘는 수준이죠.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아이클랜이 제일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 PBW나 큐클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수익률은 0.6% 정도 되고요. 12월부터 1월까지 이 약간 바이든이 되면서 좀 테마가 친환경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면서 이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큐클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미국과 중국에 투자가 되고 있고 태양광 기업에 한 30% 정도 투자를 하고 테슬라와 니오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지금 10개에 투자된 회사를 보시면 먼저 테슬라에 한 9%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엔페이스 나왔죠. 미국 태양광 2위 업체인데 여기에도 8% 정도, 그리고 니오가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고 있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여기에 7%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솔라 엣지도 태양광 회사인데 이스라엘 회사예요. 태양광 인버터 점유율 부분에서 50%에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이 회사도 사실 개별 종목으로 나중에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숨어 있는 좋은 주식인 거죠. 퍼스트 솔라도 태양광 업체입니다. 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정용 태양 전지 패널과 배터리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클랜보다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15%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1년 수익률 160% 나왔고요. PBW는 인베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용 규모 자체는 한 환율로 생각했을 때 한 2.5조 정도 되겠죠. 운용 수익률은 0.7%, 그리고 2005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15년 이상 된 굉장히 베테랑 운용 펀드라고, 운용 ETF라고 보셔도 되고요.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부터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좀 보시면요. 그린파워라고 해서 저는 이 회사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나중에 개별 종목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버스 업체인데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 외에도 장거리 버스가 굉장히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버스를 운용하면서 결국 엄청난 탄소가 많이 배출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공공버스가 점차 전기차로 대부분 교체가 될 건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업체로서 B2B 전기버스 업체인 그린파워 회사가 괜찮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가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나솔라 업체인데 태양광 발전 업체이고요. 세 번째는 아주르 파워라고 해서 인도 태양광 발전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빔 글로벌이라고 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다쿄 뉴 에너지라는 회사인데요. 폴리실리콘 업체입니다. 이 폴리실리콘을 사용해서 태양광 모듈에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올맛이라는 지열 에너지 회사도 있네요. 밑에는 니오랑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이것도 16에서 17% 정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성과가 괜찮고요. 1년 성과율은 170% 정도, 2020년은 아이고 여기 없어졌네요. 거의 한 3배 정도 되겠죠. 저는 공부한 내용을 공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핀맘의 금융 스터디였습니다.